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매우 정의로운 정부,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제목이 붙었는지는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이 드루킹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해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각각 징역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6월경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에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측이 청와대 쪽의 첩보와 경찰 수사에 힘입어가지고 당선이 된 일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시끄럽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관매직이니 뭐니 이러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 여권은 2번 연속으로 큰 선거에서 반칙을 했다고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 정확히 국민들의 여론에 딱 반영이 되면요, 여러 가지 희한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여권이 참패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요, 사실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울산 선거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또 무엇이 튀어나올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요, 악재면 악재지 호재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 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뒷일을 스스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그래서 패배할 시에 다가올 그 공포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이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이 여권은 모든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번씩이나 반칙을 했죠. 이번에 지면요, 그 공포심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더 크게 반칙을 했으면 했지 반칙을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모두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이거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누구한테 맡길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창원 성산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저는요, 이 개표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새벽까지 봤거든요. 그때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투표 종료 직전까지도 한국당 후보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봤는데 갑자기 개표 진행 상황이 갑자기 생방송 화면이 정지가 되더니 갑자기 이거 정의당 후보가 뭐 뒤집었다, 이러한 방송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실시간으로 봤다니까요. 뭐 보신 분들 많죠. 나중에 이거 알고 보니 사전 투표가 한꺼번에 거의 정의당 쪽 몰표가 나왔다, 뭐 그런 이유로 뒤집힌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러한 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이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거나 민감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저들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맞죠. 이번에 이 울산권 수사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저쪽에서 이 기획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공약에다가 상대방 경쟁자 제거에다가 뭐 수사나 재판으로 100% 밝혀져야만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언론을 볼 때요, 그들은 진짜 무서운 일을 이미 꾸며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충분히 그들의 권모술수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그럴듯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어제 오후에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청와대에서 디지털 혁신 비서관을 만든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YTN, MBC,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거의 전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 개편이라면서 이미 거의 모든 매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기사를요 무심코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뭔가를 꾸미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이 보도들은 표면적으로는 청와대 조직 개편이죠. 예를 들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과 기획상황실로 재편하고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이 기존의 부서를 통합해가지고 일자리 기획조정비서관 요거를 신설했죠. 그리고 이 디지털 혁신 비서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담당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담당관, 방위 산업 담당관 이렇게 신설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개편 또는 신설 부서들 중에요 제 눈에 딱 띄는 것은 단연코 이 방송통신을 관장한다는 이 디지털 혁신 비서관 신설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파 성향의 언론사보다는 미디어 오늘이 네이버를 통해서 나온 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방송통신관장할 디지털 혁신 비서관 만든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총선에서 방송통신 뭐 SNS 이러한 분야에서 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그러한 비서관실을 신설한 게 맞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기사의 네이버 댓글을 딱 보니까요. 진보 성향의 언론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달하더라고요. 그러한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러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자, 지금 댓글이 올라가죠. 드루킹 비서관이라 해라. 저는요, 이 댓글이 정말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정말 딱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의 특징이 뭐죠? 뻔뻔함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어떤 한 국가의 원수라면 저는 이런 거는요, 너무 뻔뻔하고 속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만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절대 못 만들 그러한 부서인데 이걸 신설하네요. 이게 너무도 뻔히 속이 보입니다.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댓글 반응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민감시사령탑, 언론을 이미 다 장악했는데 욕심이 과하네. 딱 보니 인방제재와 유튜브 접속 차단을 위한 건가 보네. 유튜브 탄압을 할 목적이구나. 뭐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다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드루킹을 써가지고 그 효용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느 순간에 딱 접전이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훅 치고 올라와가지고 완전 그냥 접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지율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때 2% 3%인지 4% 5%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 속에는 매우 초접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그러한 유언비어가 인터넷상으로 쫙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철수 후보의 광팬 중에서 한 명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안철수가 MB 아바타라고 하던데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드루킹의 이 파워가 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안철수의 광팬조차도 그러한 유언비어를 얘기하면서 저한테요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어제 일같이 조금 전 일같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러한 효과를 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는 이번 총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겠죠.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설된 이 비서관 자리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죠. 샌님 같은 안철수 후보의 입에서 그러한 무지막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고 화가 나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 2월 마지막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 이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다. 물증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이 뉴스를 전해 듣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렸겠죠. 여러분, 안철수 전 대표는 그들에게요, 3번 당했습니다. 자, 최초에는요, 박원순에게 이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를 했죠, 처음에. 그런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박원순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자기 힘으로 뭐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와, 저는 그러한 언론 기사를 보는 순간 먹고 버리는 그들의 실체를 또다시 느끼고 경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박원순이 서울시장 후보 나올 때요, 그때는요 누가 봐도 안철수가 그냥 되는 거였어요. 나오기만 하면은. 그때 박원순이가요 지지율 그거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박원순 이러한 이름은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안철수 대표가 뭐 박원순 손잡고 밀어주고 막 그런 거 보면서요, 안철수가 왜 수염도 못 깎은 사람을 저렇게 밀어주고 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박원순은요 그러한 은혜를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엉뚱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용당한 게 뭐였죠? 2012년도 대선 때였죠.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문통과 처음 통합 얘기, 후보 단일화 얘기 이런 거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경선 방법 논의하고 이럴 때요, 그때 문재인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통 큰 형님의 양보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양보할 사람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통 큰 형님의 모습을 뭐 보여주니 많이 이렇게 해놓고는요 살 꼬셔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실제로 양보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때 뛰쳐나와 버리면은 혹시 욕먹을까봐, 그래서 약 오르고 억울하지만은 그냥 양보했지 않습니까? 경선도 안 하고 양보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딱 놓고 보면요, 양보할 사람이 맞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전 대표가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요 안 대표가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문통을 지지 선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요 안 대표의 표정에서 그 섭섭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표정이 묻어 나왔습니다. 팍팍 묻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요 누구나 느꼈던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2번 이용당하니까 안 대표도요 드디어 지난 대선에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나왔죠. 제대로 된 승부가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안 대표가 이미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승부처에서 갑자기 유언비어가 난무하더니 그냥 MB 아바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들에게 3번이나 당했습니다. 2번은 이용당했고요, 1번은 대결을 했는데 반칙이 당했죠. 자,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입에서 XX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합 국면에서 절대 안 전 대표가 이제는 그들의 편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될 그러한 선택도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의 전술 전략 이런 것에 안철수도 3번 당했다 뭐 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청와대에 신설된다는 저 디지털 혁신비서관 이 자리가 이게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기도 해야겠지만 이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들끼리는 서로 저격하면 안 돼요.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정부 밑에서 또 당해야 하냐, 이거 안 된다, 이걸 일단 막아보자, 요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이 무너진 법치주의 이것을 제대로 지켜줄 그러한 정치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딱 하고요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끼리 뭉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흥미로우셨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매우 정의로운 정부 이렇게 말을 했죠. 강한 긍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의미 있었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활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총선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